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재계 총수 일가,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처의 유령 법인을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탈세를 한 걸까요? 지난주에 국제탐사언론인협회와 공동조사를 통해서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가지고 있는 재벌 일가 5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죠. 아마도 한국인 245명 정도가 더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취재를 계속해서 실명이 확인되는 대로 조금씩 더 발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그런데 국회까지 나섰습니다.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서서요, 저희가 어떤 구상인지 오늘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공동대표예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우선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245명이다. 여기에는 알만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재벌들도 있다. 이 발표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버진아일랜드뿐 아니고 미국 바로 앞에 있는 버뮤다라든지 케이맨이라든지 또 아시아 쪽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해 보면 그 유령법인으로서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이 역외 탈세를 본격적으로 이제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뭐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필요한 곳에는 직원도 파견하고 조사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시도상선인가요? 그리고 또 시도상선 그다음에 차용규 씨인가요? 그 두 이제 개인 관련 뭐 재벌도 아니고 개인 관련 역외 탈세를 이제 뭐 추적했다고 해서 뭐 굉장히 신문에도 크게 냈는데, 하나는 이제 무죄가 됐고 하나는 시도상선은 뭐 구속까지 됐습니다만, 그랬죠. 뭐 보니까 이런 재벌들의 그 계열 페이퍼 컴퍼니는 거의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도 좀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뭐 그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고, 또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이런 사실들을 공개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회사가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조세피 지역에 있어서는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절세를 해보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지금 뉴스타파에서 얘기한 명단도 이 사람들이 다 불법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있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명단인데. 이제 이름을 바꿔 이제 유령 회사라고 보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컨대 SK다 그런데 SK의 K만에다가 만드는 회사가 SK 이름을 쓰진 않고 그렇죠. 다른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적 정도 이력제가 분명히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뭐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가 버뮤다에다가 뭘 만들었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름을 달리 썼다고 해서 유령 회사라고 보는 건 아닌데,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가 이력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격 이름만 다르면 이름만 다르고 설립 근거만 다르면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런 부분을 것이 또 이제 법률상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른 이름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건데, 근데 국제 언론인 협회, 뭐 뉴스타파 이런 조직에서도 이거 밝혀내는 명단을 왜 우리 국세청은 여태까지 그렇게 못 알아냈을까? 이제 와서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글쎄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뭐 예전에 우리 그 서프라임 사태 때 완전히 한 수조를 깨진 CDO라든지 CLO라든지 그 파생 상품에서 우리 금융기관 우리은행이 그때 수조가 날려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그때 그 상황을 제가 보니까 그 조세 회피 지역에 법인 페이퍼 컴퍼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예컨대 뭐 모건 스탠리가 무슨 M 뭐라는 회사로 만들어졌다. 그거는 미국 당국에서는 다 100%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모건 스탠리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짜 이름 써도 이게 뭔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완전히 100% 파악되고 있고, 또 아마도 내부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조세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건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런 거를 그냥 묵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던 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렇게 국제 조직을 가지고 정말 모든 조사 인력을 파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큰 기관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우리 몇몇 아주 사명감 있는 기자들이 만든 이제 언론 기관인데요. 인터넷 기관인데 그 정도도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국세청이 몰랐다. 미국에서 이런저런 파악을 하다 보면 어느 나라 어느 회사의 어느 회사다, 어느 회사의 페이퍼 컴퍼니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모르고 있다는 것, 또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아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지 부족 아닌가요, 그럼? 의지도 부족이고 뭐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절세냐 탈세냐인데요. 예. 이분들은 절세, 그 제도를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서 절세를 하겠다고 해서 이건 탈세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절세와 탈세는 상당히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죠. 론스타의 경우에도 조세회피 지역에다가 들어와서 예. 미국 돈인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의 그 출처가 잘 우리가 파악을 못했고 예. 그리고 조세회피 지역에서 이미 조세 한번 세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계관세 적용도 못 받고 그러니까 미국보다 높은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조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지역 그 직전에 세금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미국의 상계관세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절세를 합법적인 절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회사가 무슨 수입 대금이라든지 수출 대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귀속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본이 회사의 자본이 되고 그런 추적이 가능해야 되는 어떤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냥 거기서 물타기가 되고 없어지고 그냥 거기서 상기가 되고 없어지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탈세냐 절세냐 불법이냐 편법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시는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란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무슨 얘기냐. 거기는 다 파악이 되고 있고 탈세가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도 절세의 경우는 놔둡니다. 탈세가 되는 경우는 잡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탈세 한번 걸리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하나도 거의 날아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징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경우는 뭐 한번 걸려도 별 문제 없고 그거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조세 회피 지역 무슨 절세 지역이 아니라 탈세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적 인식이 맞다. 예. 이종걸 의원님 국정조사 하겠다고 나서셨는데요. 이게 여당 의원들끼리만 만든 포럼인가요? 경제민주화 포럼? 예, 여야가 같이 돼 있습니다. 여야 같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물론 야당이 좀 주도하는 포럼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야가 이제 힘을 모아야 국정조사까지 갈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 국정조사의 그 범위를 무슨 이제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까지의 범위로 잡지 않고 어떤 회사가 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 이름으로 언제 설립되고 있고 어떤 매출액을 올렸고 그리고 또 매출의 근거는 어떤 것이었고 설립 근거는 뭐다. 이런 정도만 아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뉴스타파가 어떤 사설적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좀 더 노력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과세 자료를 만들어라 이런 이제 그런 목적 정도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도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건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국세청이 못한 일이라면 국회가 좀 나서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라도 좀 만들어 놓자 뭐 이런 의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미국 정도의 그 기반 정도는 만들어 놓자 이런 정도입니다. 예. 민주당 경제민주화 포럼 이종걸 공동대표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대표님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제가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이런 발표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기일에 과거 MB 정부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자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럼 전직 대통령 기일마다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느냐? 운동도 못하냐? 무슨 종교냐? 이게 왜 강요를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검찰의 그 억울한 조사에 아주 억울함을 강변하는 그런 그 절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40년이 된 것도 아니고 4년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봉화마을 가서 사주기를 이렇게 추모하고 있습니다. 신문 봐도 알고 있고 뭐 그 전부터 벌써 인터넷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40년 전이라면 모르겠죠. 그런 정도라면 예의를 갖추는 예의를 갖춰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근데 그런 지적마저도 이게 콧방귀 뀌듯이 대답하면 그것은 더 이상한 것이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좀 답을 듣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종걸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